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배당주, 7공주 리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좋은 배당주의 관점은 사람마다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저만의 관점으로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배당주는 배당금이 늘어야 좋은 배당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저의 배당 수익률은 계속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장은 배당 수익률이 3%지만 5년 뒤에는 배당 수익률이 3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늘으려면 당연히 순이익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순이익이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이 과연 주가는 안 오르고 배당금만 올랐을까? 그렇지 않죠. 주가도 같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금도 오르고 사업 자체가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주식, 그런 배당주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말하고 싶은 배당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맥커리 인프라입니다. 물론 옛날만큼의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배당주, 좋은 배당주라고 했을 때 맥커리 인프라가 빠지면 안 되겠죠. 맥커리 인프라 주가는 10년 전에 3,000원대였었어요. 3,500원 이하였었는데, 그러다가 한 작년쯤에는 12,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이거는 주가가 거의 10년 동안 3배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주식이었었고요. 다만 3년 동안 보면은 2017년부터 상승을 하다가 2019년에 이제 정체를 해요. 2018년 배당을 2019년에 줘서 발표가 나잖아요. 보통 3월 달에 발표가 나왔는데 요때 깜짝 놀란 거예요.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점프업을 합니다. 20%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딱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지금 배당 자체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배당 상승률이 옛날만큼 막 과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배당주라는 것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가 자체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것들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배당주 자체가 매력이 있진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배당금이 늘었는데 하락세다.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맥커리 인프라가 오히려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이렇게 종목 분석을 통해서 볼 수는 없고요. 맥커리 인프라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 회사는 펀드고요. 지금 2019년에 보시면은 700원을 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018년에 622원, 540원, 400원, 그리고 460원, 다시 418원. 이랬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당금이 조금 늘다가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한 2016년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커리 인프라를 7위로 뽑아봤었고요. 제가 6위로 뽑는 회사는요,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 배당주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배당주라는 개념이 배당을 주면 배당주잖아요. 고배당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장형 배당주로 봤을 때는 제일기획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제일기획을 보면은 주가가 원래 한 5년 전에 봤을 때 좀 내려왔다가 2015년, 16년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쭉 올라왔었어요. 3만원 가까이 찍었다가 코로나 때 3분의 1 토막이 났었다가 지금은 회복을 해서 그나마 2만원대인데 아직도 주가는 2017년, 18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보자고요. 그럼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연간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보면 매출이 2조 8천억에서 3조 4천억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이익도 영업이익이 1200억에서 2000억대로, 당기순이익도 800억대에서 1390억대로 계속 상승하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상승 속도를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만 주가 모습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이 서로 속도가 다를 뿐인 건데 재무제표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광고 수주가 좀 떨어지고 광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조금 어렵지 않을 거냐 이렇게 봤었다라는 건데요. 분기로 봤을 때 지금 옛날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모습은 옛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광고가 다시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다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당 순이익인 EPS를 볼게요. 690원, 7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200원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1400원, 1600원으로 점프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배당금을 보면은 300원에서부터 760원, 770원, 820원, 840원. 앞으로 되면은 배당금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배당 성향을 30% 정도로 유지하던 기업이 갑자기 배당 성향을 60%로 껑충 뛰었다라는 거는 이제 고배당을 지향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2만 1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지금 당장 800원 배당을 받아도 4%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나와서 괜찮은데 앞으로 배당금이 늘어나서 배당금이 1000원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5% 조금 안 되겠죠. 그럼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일찍 산 사람들은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오이를 볼게요. 오이도 같은 개념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주가가 3,900원이었다가 지금은 7,7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예전에 한번 껑충껑충 뛰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 알겠죠? 네, 테마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돈을 못 버는 회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5년 동안 보시면 매출이 2,700억에서 5,000억이 넘었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6,000억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이 45억에서 270억으로 영업이익만 벌써 지금 거의 6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기업이 왜 주가가 껑충껑충 뛰었느냐? 이 기업은요, 우리나라 설계 쪽에서, 토목 설계에서 1위인 기업입니다. 아마 시장 점유율이 30% 넘는 거로 알고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 기업이 태양광 수주라던가, 뭐 요새 말하는 뭐 그린 뉴딜이 좀 엮일 수도 있고, GTX 관련 설계도 많이 이제 맡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말하는 철도 테마, 그리고 태양광 테마, 이런 것들이 또 합쳐져 있고, 태양광 수주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기업에서 많이 수주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뭐 성장성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고 설계를 하니까 재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직원들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괜찮다라 보여지고 주당 순이익도 보시면 37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800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프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배당금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150원부터 250원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한 50% 이하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배당 성향이 55%였었는데 배당금보다 주당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배당 성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도화 엔지니어링을 5위로 뽑아봤습니다. 4위는요.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은 약간은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안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올랐었는데 오히려 3년으로 보거나 이러면 떨어진 모습으로 보이죠. 10년으로 봐도 주가가 그냥 그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실적은 어떨까요? 과연 실적은 어떨까 보면은 실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서 2015년에 4조 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올해 예상되는 건 7조 대로 넘어갔을 거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6,700억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9,000억에 육박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도 5,100억이었다가 지금은 6,00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당기순이익은 결국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EPS를 보면은 26,000원에서 3만원, 33,000원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3만원대 정도로 보여지고 배당금 같은 경우를 보면 8,500원에서 만원, 11,000원, 14,000원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배당 성향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도 40% 미만으로 괜찮은 편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기순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당금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기업은 이제 주가만 오르면 돼요. 매출과 이익이 오르니까 주가만 올라주면 되는데 최근에 금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라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이라던가 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려아연 주가도 긍정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위를 보도록 할게요. 3위는 푸른저축은행이에요.
주가로 보면은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이죠. 2017년부터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었을 때는 코로나 때였다. 6,2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이때 샀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때는 다른 주식이 더 매력적이었었겠죠. 지금은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푸른저축은행의 매출은 어떠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째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금 380억에서 이제 680억, 작년까지. 그러면 올해는 뭐 한 700억을 언젠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120억에서 300억, 3배 이상 껑충했죠. 3배 가까이. 당기순이익도 120억에서 240억, 2배 껑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2017년부터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단계 점프업을 하면은 이제 이 기업이 다시 또 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을 볼게요. 주당 순이익을 보면 800원, 1700원, 1300원, 1600원, 1600원. 지금은 한 1600원 정도를 선방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당금을 보면은 550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게 발표가 나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한 단계 더 업이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 기업은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근데 3년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은 배당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배당 성향도 3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려신형 정보인데요. 제가 이 기업을 2위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5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380원에서 7,000원을 잠깐 찍었다가 지금은 5,800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정보라는 게 뭐냐면 신용조회라던가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채권 추심도 좀 해요.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 채권 추심에 대한 수주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오히려 불경기에 강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불경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애초에 대출이나 이런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신용정보의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년 동안 매출을 보면은 800억, 849억, 870억, 1000억, 1165억. 매출이 천천히 늘어나다가 2018년, 19년에 껑충 뛰었습니다. 그럼 2020년은 얼마나 나올 거로 예상되느냐? 지금 상반기만 640억이거든요. 그러면 예상하건대 2020년 매출은 1200억이 넘을 것이다라 보여지는 거고,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예상이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도 굉장히 괜찮겠다라 보여지고요. 회사 자체가 ROE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거의 20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EPS를 보면 280원에서 460원까지 2배가량 껑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금도 150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죠. 250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배당 성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순이익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배당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순이익 상승만큼 배당금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은 배당금이 이제 5%대였었고, 옛날 3, 4년 전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6%에 넘는 굉장히 고배당주였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4.3%로 좀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죠. 배당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사서 뭘 한 거예요? 돈을 벌었잖아요. 주가 상승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배당 상승률보다 더 좋은 매매 차익 상승률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이래서 2위로 고려신용 정보를 뽑았습니다. 1위는요, 아주캐피탈인데요. 고려신용정보가 1위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캐피탈을 뽑게 된 이유는 주가 상승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어요. 5,80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2020년에 지금으로는 12,000원인데 최고치를 찍었던 게 올해 12,000원까지 찍었던 주식이었었습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배당 없어도 괜찮은 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까지 계산을 해봅시다. 배당 수익률만 해도 지금 5.7%, 5.4%가 나오네요. 그리고 퍼가 지금 6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요.
매출은 그다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어났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기순이익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배가량 점프를 했고요. EPS도 보면은 800원에서 1,700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예상되는 게 한 2,000원 수준입니다. 12,000원짜리 회사가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퍼가 6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저평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은 400원에서 650원이다.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650원인데 한 700원 정도로 늘려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5%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는 거죠. 아주캐피탈은 뭘 하는 회사냐? 뭐 우리가 말하는 저축은행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 관련 금융을 많이 합니다. 뭐 리스라던가 뭐 할부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늘어나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수록 당연히 캐피탈에서 빌려주는 돈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수입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에 지르는 돈이 더 규모가 커졌어요. 그럼 아주캐피탈이라는 사업은 길게 봤을 때 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매출액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 건 좀 아쉽긴 한데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만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저퍼로 있었던 것조차 해결이 되면서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할 때 저랑 같은 관점으로 주식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가?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늘고 주당 순이익이 늘고 있는가? 그러고 배당 성향이 높지 않은 상태고 배당금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이 기업은 사두고 까먹을 수 있을 만한 배당주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업들 외에도 좋은 배당주가 너무 많은데 제가 7개만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좋은 배당주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주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 1% 주는 은행에다 돈을 맡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